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최대 쇼핑 행사라고 하잖아요. 관련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서 불고 있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주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대형 화장품주도 모처럼 많은 아모레퍼시픽, LG생건도 오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중소형단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앞서서 저희가 코너에서 마니어 공장도 확인을 했는데 네. 짧은 사이에 상한가를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강세 가장 큰 배경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실적까지 연관해서 이 시즌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테마가 무지 빨리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테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기반에 움직이는 테마일까? 아니면 그냥 뭐 일정이 있고 이벤트 있다 보니까 그냥 훅 들어갔다가 훅 빠질지 네. 그런 테마로 보느냐 차이는 있는데 화장품 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반이 충분히 받쳐주는 테마의 성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이번 실적 부분들 기대가 좀 되고요. 오. 그걸 안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K뷰티에 대한 자존심이 네. 그대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3분기 실적과 관련된 7, 8, 9월 수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7월 달, 8월, 9월 모두 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7월 달만 한 자리 숫자대 8월, 9월 달 다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실적 좋겠죠. 근데 어디 실적이 좋냐? 수출에 기반을 둔 종목들이 더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화장품 쪽은 수출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는 뭐 대형사, 중소형사 이렇게 나뉘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한때는 또 중소형사까지 움직이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대형사는 워낙 침체가 돼 있다가 그래도 중국의 무슨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대형사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한 쪽인데 대형사마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광군제에서 또 혹시 좀 역직구 좀 하실 직구 좀 아니요, 제가 네. 부지런하지가 못해가지고 그게 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좀 더 해외에서 싸게 사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지하철에도 막 다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알리 익스프레스 막 이런 맞아요. 거 써 있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왜 뜨겁냐면은 좀 중국 정부 입장 쪽에서도 뭔가 소비를 좀 그쵸. 진흥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불러서 알리바바 들어오세요, 징동닷컴 들어오세요, 티몰 들어오세요 다 해놓고 들어오세요. 네, 자 쿠폰 좀 만들자. 네. 네, 그래서 좀 뿌려야 소비가 진작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것까지 폭발하다 보니까 초기에 지금 한 20일부터 빠르면은 이제 어떤 전야제식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온 수치 보니까 뭐 화장품, 뷰티 이런 쪽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IT 쪽, 가전, 뭐 스마트폰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막 찍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즉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위축됐다기보다는 그냥 뭐 부동산도 빠지는데 집값도 빠지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좀 자극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가 확 늘어나는 현상들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세일 많이 해주면 산다. 그쵸, 살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소비에 대한 진작책으로 나오는 변화와 함께 그중에 선봉이었던 화장품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광군제라는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기대감이 4분기까지도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게 화장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그럼 이렇게 실적을 좀 견인시켜줬는지 네. 그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수출의 지역별로 보게 되면 네. 중국 같은 경우가 2021년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만큼 그때 나왔던 뭐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네 직접 수출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관문들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보통 수입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 견제가 많이 들어왔었죠. 네. 그런 쪽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업체들이 힘을 못 쓰고 힘을 못 썼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대형사들이 힘을 못 쓴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쪽에서 대형사들이 힘을 못 쓰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저길 뚫으면 안 되겠다. 이런 쪽에서 우회해서 좀 지금 한참 또 그때 인기 있었던 게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K 또 팝 또 K 드라마 그렇죠. 막 뭐 확산. 미디어까지. 그렇죠. 그걸 잘 이용한 거죠. 그러면 저기 나오는 북미 사람들이 저희 매경 보고도 앵커님처럼 저런 얼굴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런 피부를 갖고 싶어. 네. 그러면 그 화장품 사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미 그리고 또 일본 거기다가 또 동남아 쪽까지
다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더 잘합니다. 네. 즉 보통 보면은 지금 화장품을 구매하는 세대들이 가장 그러니까 세대들을 보게 되면 저희 같이 좀 올드한 세대 말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가성비를 많이 봅니다. 가성비 그다음에 브랜드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맞춘다 그러면 중소형사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회사 다 ODM 업체들이겠죠. 그런 ODM 업체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브랜드 중심으로 좀 인기가 끌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인데 이 네. 판도 안에서 그럼 탑픽을 한번 꼽아본다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중소형 안에서 좀 꼽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런 쪽으로 봤을 어떤 때 종목일지. 종목하다 ODM 업체 강자 CNC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널입니다. 네. 네. CNC 인터내셔널. 널, 이 회사를 볼 때 최근 들어서 주가는 하락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매수의 흐름들과 함께 또 이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지금 그때 엘프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 그 뷰티 브랜드가 네. 생각보다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덜 팔릴 것이다라고 하다가 어제 4%대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딱 만들고 터나는 추세입니다. 어제 엘프 뷰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장품 업종들이 다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쪽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그런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모습들 중소 브랜드의 성장까지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턴했었을 때 모습들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주 탑픽 CNC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을 했고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은 중국발 수혜 기대된다 할 때 항공주도 꼽혔었어요. 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실적 기대감도 있었는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살짝 주가 조정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좀 진에어가 그럼에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강세 배경 저희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LCC입니다. 네. 근데 항공주가 움직일 때 악재밖에 없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중국이 열린다. 이것 때문에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인 숫자는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으로 한번 꺾였고 그 사이에 유가 급등 그리고 또 원화 약세 네. 이런 것까지만 본다고 하게 되면 항공주의 절대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런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펼쳐졌는데 이런 게 펼쳐지면 항공주의 직격탄이죠. 그렇죠. 아유 뭐 어디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못 돌아올 수도 그 있어요. 예? 예, 실제- 돌아와야죠. 실제로 예. 지인이 그쪽으로 여행이 있었는데 네. 그 항공권이 다 취소되면서 아. 여행 자체도 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못 돌아올까 봐. 거기서 주식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하여튼 네 이런 쪽에서 네. 악재밖에 없다가 낙폭 과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 화장품 쪽을 필두로 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영향력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빠진 거 아니야?라고 하는 후속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CC 이야기를 그럼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 네. 대형 항공사의 추이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실 대한항공하면 화물 쪽 실적이 계속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좀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항공에 갖고 있는 지금 위축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를 못 받은 나라가 뭐 EU나 네. 뭐 일본 이런 쪽에서는 심사를 안 해줍니다. 좀 알아서 정리하고 와라라는 분위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 중요 노선 황금 라인들 정리하겠다, 포기하겠다, 아니면 화물 쪽은 오히려 또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구책을 만든 다음에 통과해서 덩치를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안 그러게 되면 기껏 또 아시아나항공을 안 왔는데 또 재매각하든가 또 끌고 갈 수 없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들이겠죠. 그게 더 큰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지금 예정되고 있는 여객 쪽으로 변화된 흐름들은 그냥 조금씩 더 확대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은 더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인이 돼야 본격적인 대한항공의 변화를 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볼 때 그러니까 화물 이슈 그 실적, 화물 쪽 실적보다는 아시아나 인수 관련한 이슈에 추이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 LCC와 대형 항공사 중에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어느 쪽에 좀 매력을 더 가지고 봐야 될까요? 그럼 아까 그 논리에서 봤었을 때 네. 그를 통해서 만약에 황금 노선을 정리한다. 그럼 그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LCC겠죠. 그럴 쪽이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한참 또 기사가 나왔기를 이 항공화물 쪽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LCC 쪽에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쪽에 하나 회사가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티웨이 항공이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나 어떤 여력들이 되느냐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기회 요인을 잡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LCC 쪽이 좀 더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만약에 지금 그때처럼 어느 정도 라인업을 만들어갔던 티웨이 항공이 그래도 이쪽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양적 팽창이 무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양국의 기여가 더 커지겠죠.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지든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죠. 왕이가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더 커지나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나 결국 좀 기대감 있는 쪽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부장님이 가시네요. 네. 왕이 부장님.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일단 알려진 거는 전혀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왜 또 이 시기에 그러느냐. 내년이 대선입니다. 대선이면은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 격화되다가 그 마무리 재선쯤 돼서는 약간 또 손을 잡는 뉘앙스를 보여주죠.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얼만큼 지금 갈등에서 풀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딱 만나서 악수하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런 관계 개선의 회복 노력 정도로만 보고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막상 여기서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온다. 뭐 네. 관세라든가 이걸 상으로 다시 낮춘다든가 뭐 어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11월 달에 에이펙 회의 가서 결정돼서 정상 간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반도체. 오. 네, 그게 가장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피해를 좀 많이 봤던 측면들이 높죠. 그쪽이 좀 픽 섹터가 아닐까. 예, 탑 섹터가 예. 중국 외교부장 그러니까 왕이가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내용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쪽을 굳이 찾아보자면 반도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정도의 이슈로 볼 필요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항공 그리고 또 섹터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